안녕하세요, 북리지입니다. 지난 K1 리뷰 영상에서 단점 중 하나로 온도 불안정을 언급했었는데요. 이걸 검색해보니 저만 겪는 일이 아니라 레딧을 비롯해 수많은 해외 유저들도 커뮤니티에서 언급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국내 한 커뮤니티에서도 이렇게 온도 불안정에 대한 이슈가 올라오는 걸 봤는데요. 제품 판매 초기라 구입자가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님에도 제가 겪은 문제와 동일한 현상을 경험한 분이 많은 걸 보고 이건 저 혼자만의 잘못이나 실수로 보기보단 K1 제품 자체의 설계나 완성도 이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507 에러가 뜨기 전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처럼 세팅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온도가 정신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는 서미스터 쪽의 이슈일 수도 있고 혹은 서미스터에 연결된 보드의 처리 과정에 관련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만약 보드 문제라면 제가 당장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서미스터 조립 장착 상태가 이슈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기대에 문제 해결에 들어가 봤습니다. 일단 해외 유저들 중에 해결한 사례가 있는지를 검색해서 찾아봤는데요. 핫핸드셋을 크렐리티로부터 다시 받아 장착했더니 사라졌다는 내용이 있었고, 쇼츠 영상으로는 핫핸드 분해 후 캡톤 테이프를 제거하고 써멀 그리스를 서미스터 주변에 발라주어 해결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핫핸드 교체 후 해결되었다는 내용에서 조금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써멀 그리스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업에 들어가 봤습니다. 우선은 핫핸드를 분해하였습니다. 분해 방법은 노즐 양말을 벗긴 다음 볼트 2개를 풀고 히싱크에 노즐목을 잡고 있는 무드 볼트 하나를 풀면 핫핸드 셋이 빠집니다. 이렇게 나온 걸 쇼츠 영상에서 본 것처럼 캡톤 테이프를 하나씩 다 제거하고 써멀 그리스를 서미스터 들어가는 입구 주변에 발라줬습니다. 하면서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쇼츠 영상이라 자세한 정보가 없다 보니 써멀 그리스 도포라는 것만을 적용해주고 다시 장착해줬습니다. 결과는요? 완벽한 실패. 이전보다 더 심해진 듯 합니다. 심지어는 온도 240도인데 엄청나게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노즐 상태를 관찰하면서 이건 뭔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뜯었습니다. 이때 든 생각은 어차피 이거 해결 못하면 이 핫핸드는 못 쓴다는 생각으로 덤벼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미스터가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는지 보자 싶어 당겨보았는데 힘을 많이 줘서 그런지 선 하나가 빠지는 거였습니다. 망했구나. 일단 해먹은 건 확실하다 싶어 나머지 선 하나까지 다 당겨 빼버리고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안으로 어떻게 박혀있지? 그런 생각에 위에 검정색 고정부를 돌려서 빼니 원통의 세라믹 히터가 빠지는 거였습니다. 진작 이거부터 빼고 나서 서미스터를 볼걸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후회해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일단 빼서 보니 서미스터가 황동블럭의 작은 구멍에 삽입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선만 끊어먹고 안에는 서미스터 부품이 들어가 있는 상태. 저는 어떻게든 안에 것을 제거하려고 핀셋으로 후벼 파서 제대로 구멍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콩나물 머리 형태의 100K NTC 서미스터를 구멍에 넣어봤습니다. 딱 들어가더군요. 기존 서미스터가 어떤 규격을 썼는지 모르기에 지금부터는 약간 모험에 가까웠습니다. 어차피 버려야 할 것 이렇게라도 살릴 수 있는지 보자 하는 생각으로 장착을 해보았습니다. 서미스터와 인접한 선의 피복이 다른데 설마 녹진 않겠지 라며 희망회로 돌며 납땜으로 선 연결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서미스터를 핫핸드 구멍에 넣습니다. 이때 써멀 그리스를 발라서 핫핸드의 온도가 서미스터에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 봅니다. 어쩌면 기존 서미스터가 구멍 속 허공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 온도 불안정이 있었지 않았을까도 싶었습니다. 서미스터 장착 후에 세라믹 히터도 조립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는데요. 과연 이렇게 작업한 게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재조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전원을 올려보니 노즐 온도 33도, 배드 온도와 비교하니 현재 상온 상태를 잘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반쯤은 성공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라멘트 삽입을 위해 익스트루드를 해줬습니다. 보통은 이때 온도가 요동쳤는데 중간에 헤매지 않고 목표 온도를 향해 직선으로 쫙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성공. 서미스터가 저항의 변화를 온도로 환산하는 장치다 보니 고온 영역에서는 제조사마다 동일 저항에서도 온도가 다른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의 차이는 실제 출력을 통해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다른 테스트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전에 출력했던 동일한 G코드로 출력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큐브를 출력해보았는데요. 결과는 만족. 출력 결과를 통해 보면 기존 서미스터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얼리티 프린터에 나타난 온도 그래프를 보면 기존과 비교해서 확실히 온도가 안정적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결이 된 것을 보면서 이제는 사이즈가 큰 것도 중간에 에러 때문에 멈추는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출력을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겪은 문제는 분명 설계 이슈 혹은 핫엔드 조립 공정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서미스터가 제대로 구멍에 밀착되어 장착되도록 했어야 했는데 구조가 그렇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품 조립 라인의 오퍼레이터가 이곳에 적정량의 써멀 그리스와 함께 장착하는 숙련이 안 되어 있거나 조립 매뉴얼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너무 서둘러 내놓은 프린터라는 생각은 지워지지 않는데요. 이제 K1에 이어서 K1 맥스가 사전 예약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맥스가 베드 사이즈가 300x300으로 고속이면서 가장 넓은 출력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 기능 등도 관심이 가지는데요. 아무쪼록 맥스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을 모두 개선해서 내놓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같은 문제 겪으시는 K1 유저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붕이지였습니다.